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와 완전한 노후를 준비하는 채널 꿀사과TV입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주요 경제지표와 주간 이슈 브리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주간 이슈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 분석을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미국 3대 지수와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그 변동사항을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이 지난주 월요일 날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 하락을 해서 전반적인 하락 추세가 됐는데요. 다우지수를 보게 되면 5거래일 중에 이틀은 상승을 했고 상승 폭도 뭐 그렇게 크진 않고요. 또 3일이 하락을 해서 변동폭은 마이너스 0.8%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5거래일 중에 3일 하락, 이틀 상승을 해서 마이너스 1.46%로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어제 저녁에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4일 하락, 하루 상승을 하는데 그쳤고요. 좀 큰 폭인 마이너스 1.75% 하락을 했고 코스피 코스닥도 미국 주식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만 상승을 했고 4일 연속 하락을 해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2.64%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4.8%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주간 이슈를 보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주간의 변동사항인데요. 먼저 10월 12일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동맥경화 230조 풀려도 돈을 안 쓴다. 부동자금이 전년 대비 23% 급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건데요. 지금 23%로 급증을 했고 230조 원으로 늘어났다. 지금 시중의 부동자금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경기 부진으로 돈이 도는 속도, 통화 승수라고 하죠. 속도 또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래서 재정통화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자금을 계속 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돈이 스며들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동자금은 아시다시피 현금 통화, 요구불 예금, 또 수시 입출금, 저축성 예금과 MMF라고 하죠. 머니마켓 펀드, 또 CMA 자산관리 계좌를 합한 그런 금액으로 현금화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자금을 말하는데 지금 최대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부동자금이 이렇게 급증한 것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계에 막대한 정책 자금을 공급한 데다가 시중금리가 이번에도 또 0.5%로 고정했죠. 그래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문제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 자금들이 생산적인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산 가격만 키우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현재 주식 가격도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부동산 가격도 지금 뭐 역대 가장 큰 폭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렇게 최저금리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자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과 주식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음성 판정 없이 백악관 유세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됐죠. 10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한 열흘 만에 그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백악관 잔디밭에 그 보수단체 수백 명을 모아놓고 선거 유세를 사실상 재개했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고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지 꼭 열흘 만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약물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완치 판정을 받지는 않았다. 현재 대선일이 11월 3일이니까 약 3주 남은 그런 시간인데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세하고 있죠.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저지난주죠.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54%, 트럼프 대통령이 42%로 약 1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반적인 바이든 우세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13일 날 자료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마스크 안 쓰고 플로리다로 향했다. 이제 대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 내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타는 그런 모습인데 꼭 열흘 만에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왔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고요. 백악관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인에 대한 감염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날 그 플로리다 주로 유세를 떠나면서 이렇게 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과 또 트럼프의 그런 그 유세가 지금 격전지로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이 끌어올린 미국 증시. 나스닥 2.56% 상승, 애플은 6.4% 상승, 7월 말 이후에 최대폭 상승이다.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10월 13일 날 이렇게 2.56%로 상승을 했죠. 나스닥 지수, S&P, 다우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 이제 애플에서 이렇게 지금 끌어올렸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애플이 14일 새벽 온라인 행사를 통해 아이폰 12 시리즈를 공개했다. 지금 아이폰 이번에 나온 것은 아이폰 미니, 또 아이폰 12 기본형, 또 아이폰 12 프로, 또 프로 맥스, 이렇게 4개 모델로 출시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 4G에서 5G로 전면 교체를 했고요. 지금 제일 큰 모델이 프로 맥스가 되겠죠. 프로 맥스는 그 아이폰 중에서 가장 큰 6.7인치 화면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 출고 가격을 보게 되면은 아이폰 12 미니가 95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또 기본형이 109만원, 프로가 135만원, 프로맥스가 149만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이제 그 사진 속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12 미니, 기본형 아이폰 12, 또 아이폰 12 프로, 또 프로맥스가 되겠네요. 14일 날 이슈를 보겠습니다. IMF 올해 한국 성장률 6월에 전망할 때는 마이너스 2.1%였는데 현재 1.9%로 상향을 조정했다.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망치인데요. 한국은 마이너스 1.9%인데 미국은 마이너스 4.3%, 중국은 이제 플러스 1.9%죠. 중국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5.3%, 독일은 더 큰 폭이죠. 마이너스 6% 정도가 되는데요. 한국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높은 국가는 대만과 리투아니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내년의 그 성장률 전망치는 3.0%에서 2.9%로 소폭 낮췄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4%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14일 날 두 번째 자료를 보겠습니다. 바이든과 격차 커지는 트럼프, 그나마 자신 있던 경제마저,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미국 대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선 도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죠.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2%에서 17% 정도 포인트로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것이죠. 바이든 후보는 헬스케어, 인종 문제, 일자리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아온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약 45% 대 43%로 바이든이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74세인 트럼프 대통령이 77세의 바이든 후보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왔지만 응답자들은 48대 44의 비율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정신건강이 더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응답자의 50%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결과를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 약 66%는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여서 앞으로 선거가 끝나더라도 선거 결과를 놓고 더 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